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시총이 2.8%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2.2%, 이더리움 2.8%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최근 2주 동안 이렇게 크게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밑에 바닥을 구축한 후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추세선 39,000불대에 머무른 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40,000불 초반대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 떨어졌는데 트론만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트론이 오늘 상승한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때문인데 저스틴 선은 분산형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5월 5일부터 USDD라고 하는 고유한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10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론의 기본 코인은 TRX.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를 백업으로 유지하는 USDT, 테더와 USDC, 서클사와 같은 그런 코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지만 USDD, 바로 저스틴 선이 만든 USDD 코인은 테라 US 달러, 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저스틴 선은 USDD의 알고리즘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미국 달러 페그를 유지하도록 할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트론 다오라는 분산형 자율 조직이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고 트론 다오는 30% 이자율을 준비금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 100억 달러의 보관 준비금이 제공될 것인데 이는 테라폼 랩스의 권도 대표가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인수해서 UST를 위한 준비금으로 쓰겠다는 계획과 유사합니다. 테라의 권도 대표는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 발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분권화된 경제는 분산화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또한 저스틴 선은 BTT, 비트토렌토 네트워크의 크로스 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출시될 때 USDD는 이더리움과 BNB 체인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트론의 고유한 스테이블 통화 필요성에 정당화하면서 네트워크에서 USDT, 테더의 거래량 확장이 트론 USDD를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니어 프로토콜도 똑같은 형태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트론뿐만 아니라 니어 프로토콜과 먼저 보여주고 있는 테라 루나 그리고 트론의 사형제 트론 BTT 선 저스트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FTX CEO 샘 뱅크만과 골드만삭스 CEO 데이빗 솔로맨이 태평양 카리브해에서 두 회사 간의 잠재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규제기관 SEC 및 IPO 가능성에 대해서 FTX 거래소에 자문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알려졌는데 두 CEO는 골드만삭스가 1월에 320억 달러로 평가된 FTX의 향후 자금 조달 라운드에 대해서 조언하고 잠재적인 기업 공개 IPO에 대해서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FTX는 3월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파생 상품 고객의 거래를 직접 청산할 수 있는 제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규제기관과 5월 23일 비공식 청문회를 열 예정이고 시장 형성에 대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 거래를 촉진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 및 매도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코인베이스의 IPO를 주도한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가 알트코인 쉐르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30% 이상 상승하여 55,000불까지 갈 것이고 그때 알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내에 55,000달러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알트코인의 강한 상승세가 보일 것이지만 강한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고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점 또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강세 시장 구조를 보이면서 여전히 강세 시장 구조 안에서 더 높은 최고점, 더 높은 최저점을 향하지만 만약에 37,000불 아래로 떨어지거나 55,000불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은 비트코인의 낙관적 주장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낙관적인 주장이 나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에 멈춰서서 횡보해야지만 다른 알트코인도 급등하기 때문이죠. 체인 앨리시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투자 수익률 1위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2021년 투자 수익률 국가 1위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2021년 미국 투자자가 영국 투자자들보다 6배의 많은 수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469억 달러의 실현 이익을 기록하여 나머지 나라들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데 2위는 영국 81억 달러, 독일 58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2021년에 총 이익 실현이 전년도에 비해서 81억 달러에서 476%나 크게 증가해서 채택 및 실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고 또 예상외로 터키는 6위에 올랐는데 이익 실현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았고 중국은 이익을 보지 못한 유일한 대국 중에 하나로 뽑히며 51억 달러로 2020년 17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는 했지만 전년 대비 194%의 성장률뿐이 못 얻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추세는 이더리움이 총 이익 증가로 전 세계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총 763억 달러를 현금화하여서 2021년 가장 높은 실현 수익 암호화폐 자산은 비트코인을 능가한 이더리움이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블록파이의 데이비드 올슨이 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를 인터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록파이라는 회사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 비트코인 보상, 신용카드 등 자산관리 제품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로서 블록파이의 독점 플랫폼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본의 효율성, 해칭, 공매도를 위해 기관 수준의 거래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계 상위 50대 헤지펀드의 80%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크립토 시장에 투자 중이고 특히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25년에서 30년 된 크립토 회사에 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공간의 유동성과 제도화가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헤지 펀드들도 암호화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델리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70%가 올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5년 안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회사는 90%나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연간 수익률 100%를 넘었고 미국 주식은 연간 10% 정도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무시하기에는 심리적인 측면이 점점 커지고 있고 크립토는 은행의 비싼 수수료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구조를 고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여전히 편하지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택을 늘리려면 KYC 등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고 금융의 투명성, 사이버 보안 등이 개선돼야 하며 채택도 그럼에 따라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할베이 로우 그룹은 미국 시민 특히 부자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호 지역을 찾아 고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애미에도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하베이 로펌은 매년 미국에서 50명에서 100명의 신규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절반이 암호화폐에 관여하고 있고 보유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세금 친화적인 목적지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펌에 따르면 해외 거주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미국 국민 부자의 수가 최근 급증했으며 주요 원인은 암호화폐 규제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은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격병, 진행 중인 코비드-19 전염병의 결과로 이중 국적에 관심을 두고 있고 최근 다른 경향의 친암호화폐 접근 방식 및 정책을 구현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개인들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법안은 몇 년도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객 중 절반이 암호화폐에 관여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5년 정도 전에 암호화폐를 구매한 보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유 자산에서 이미 상당한 이익을 보았고 그들의 핵심 영역 중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할권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IRX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세금 원칙은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되므로 1년 이상 보유된 경우 장기 자본 이득 또는 손실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설립된 홍콩 기반의 하베이로우 그룹은 고액 자산가에게 법률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 프로그램에 의한 시민권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가 정부가 헌신적인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영주권, 시민권 및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고객도 있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다른 시민권을 추가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는 개인소득, 자본이득, 상속세 또는 재산세가 없는 작은 섬나라 같은 국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선호하는 나라는 포르투갈, 바누아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등등 작은 나라들이 있고, 또 유럽 중에는 10년 동안 세금을 없거나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암호화폐 보유를 위해서 작은 섬나라 시민권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